안녕하십니까. 건설사 책임준공 의무 관련 발표를 맡은 기업평가본부의 육성훈 선임연구원입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당시 PF 우발 채무 보증 규모와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존재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우발 채무만을 가지고 2.5조 원의 PF 우발 채무를 주장한 반면에 대주단 측에서는 이외 PF 보증 규모를 모두 포함한 9.5조 원의 PF 보증 규모를 제시했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3.6조 원의 책임준공과 관련된 보증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건설사가 PF 보증에서 차지하는 책임준공의 규모 자체가 과다하다는 점과 태형건설과 같이 일반적인 시공 진행이 어려운 건설사의 경우 그 위험 수준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세미나의 주제로 책임준공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도 말 주요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 금액은 61조 원으로 그 규모 자체가 과다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선 책임준공 약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 의무에 따른 건설사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주요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 관련 잠재 손실액은 어떻게 설정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준공 약정은 준공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할 것을 대주단이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약정입니다. 좌측 도표를 보시면 이러한 책임준공 약정을 통해 건축물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분양이 부진한 경우에도 대주단은 담보대출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축물을 준공하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약정은 실효성 있는 신용보강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책임준공 약정은 그 보증인이 누구인지, 미이행시 부여되는 의무는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보증인은 통상 신탁사 또는 건설사가 있고 미이행시 부여되는 의무에는 채무인수 또는 손해배상이 존재합니다. 미이행시 부여되는 의무의 경우 손해배상액 자체가 통상 대주단이 상환받지 못한 대출 원리금에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채무인수와 손해배상 간의 금액적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건설사는 준공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기만 하면 책임준공에 따른 채무인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문제점은 공사 원가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공 여건이 크게 저하되었고 이에 따라 공정지연 현상이 심화되며 책임준공 기한의 미준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와 공사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에 주택 착공 전환율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동기간에 아파트 착공 대기 물량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책임준공 의무에 따라서 건설사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향은 의무 이행에 따른 자금 선투입 부담입니다. 공사 원가 투입 시기와 공사대금 수령 시기가 불일치하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사는 어쩔 수 없이 자금 선투입 부담에 놓이게 됩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분양률 100%를 가정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공정 중후반부에 자금 선투입 부담에 노출되고 이 부담은 준공 이후에야 해소가 되게 됩니다. 분양률 50%를 가정한 우측 현장의 경우 공사대금의 원천이 되는 분양대금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공정 전반에 걸쳐서 자금 선투입 부담이 심화되고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최종 공사대금에는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정 중후반에 자금 선투입 부담이 심화되는 특성으로 인해서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 건설사의 입주 물량이 증가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주요 건설사의 영업 현금 흐름은 악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입주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누적된 운전자본이 회수가 되고 이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개선되어야 하는 시기이지만 신규 착공 물량의 분양 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측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이러한 유동성 부담으로 인해서 주요 건설사의 순차입금 의존도는 높아지는 추이에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준공 의무에 따른 건설사 영향은 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채무인수 위험입니다. 통상 분양률이 양호해서 대주단의 대출원리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공정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대주와 시공사는 협의를 통해 기한 연장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분양률이 저조해서 대출원리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을 경우에는 대주단은 책임준공 미이행을 사유로 시공사에게 채무인수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사업성이 급격히 저하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사례가 동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표 중간에 보시면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대구 주상복합 현장의 경우 분양률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대주단이 책임준공 미이행을 사유로 신세계건설에게 채무인수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다 보니까 하루빨리라도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대주단의 니즈가 반영된 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주요 건설사의 책임준공 관련 잠재 손실액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책임준공 현장에서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 좌측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공사대금 미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성이 저하된 현장에 공정까지 지연돼서 책임준공 미이행이 발생할 경우 우발채무까지 현실화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책임준공 현장에 대해서 사업성과 공정률 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여 잠재 손실액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우선 공정률 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도표의 중간에 붉은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건설사의 공정률은 공정 중후반부에 공사 원가 투입이 집중됨에 따라서 공정률 역시 중후반부에 상승하는 지수 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본 분석에서는 분석의 간소화 및 일부 보수적인 검토를 위해 최상단의 기간에 따라 공정률이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고 실제 공정률이 이에 20%포인트만큼 미달하는 경우를 공정지연 현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붉은색 영역에 위치한 실제 공정률이 붉은색 영역에 위치한 현장이 공정지연 현장으로 파악이 되고 저희의 분석 결과 도급 현장의 현장수 기준 32%가 공정지연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업성의 경우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구분하여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주택시장의 경우 좌측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듯이 지방지역의 미분양 적체 물량이 과도한 수준이고 입주율 역시 수도권과 지방지역의 격차가 벌어진 후 지방지역의 입주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지역의 분양 경기가 여전히 수도권 대비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분양 미개시 현장의 경우 지방지역의 사업 현장을 사업성이 저하된 현장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우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을 사업성이 저하된 현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우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투자 여건이 크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특히 물류센터의 경우 우측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공급 물량까지 과다해지면서 그 정도가 특히 심각한 상태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성과 공정률 기준으로 각 책임준공 현장을 4개 분면에 위치시켰습니다. 좌측 도표를 보시면 사업성과 공정률이 모두 양호한 현장의 경우 1사분면의 정상 현장으로 사업성은 양호하나 공정이 지연된 현장의 경우 대주단과 시공사가 공정기한 연장 합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아 2사분면의 기한 연장 가능 현장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공정률도 지연된 경우에는 공사비 미회수와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둘 다 높은 것으로 보아 3사분면에 위치시키고 사업성이 저하되었으나 공정이 양호한 경우 공사대금 미회수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4사분면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는 3사분면, 4사분면의 잠재 손실금액 합계는 총 3.8조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주요 건설사의 잠재 손실금액 3.8조 원은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우발채무 현실화금액 0.9조 원과 공사비 미회수 금액 2.9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발채무 현실화금액 0.9조 원은 모수가 되는 책임준공 약정금액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공사비 미회수 2.9조 원은 도급금액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총계 3.8조 원은 주요 건설사 자본 총계 31조 원의 1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결국 공정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서 손실을 인식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이러한 책임준공에 따른 잠재 손실 규모에 대해서도 만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좌측 그래프를 통해 보실 수 있다시피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손실 금액은 총 잠재 손실 규모의 9%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의 경우 책임준공 약정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만기 도래에 따라서 잠재 손실 금액이 점차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우측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주요 건설사의 평균 부채 비율은 최대 192%로 순차입금 의존도는 최대 17.3%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손실의 상품별 구성은 아파트 52.2%, 오피스텔 21.3%, 지식산업센터 14%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국 올해도 부동산 PF와 관련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건설사의 자본 총계는 2023년도에 감소한 데 비해서 책임준공을 포함한 직접 PF 보증 규모는 2023년도에도 증가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측 그래프의 중간에 있는 직접 PF 보증에서 브릿지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그 규모 자체가 여전히 과다한 상태입니다. 이 브릿지론은 과거에 높은 가격에 매입한 토지 가격으로는 현재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부실화 정도가 특히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PF 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준공 약정에 적용한 동일한 사업성 기준을 적용하여 위험군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직접 PF 보증 관련된 잠재 위험 손실 금액은 6.3조 원으로 파악되고 이에 책임준공 관련된 잠재 손실 금액 3.8조 원을 더하면 PF 보증 관련 잠재 손실 규모는 총 10.1조 원으로 판단됩니다. 이 10.1조 원은 중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자본 총계의 33%, 현금성 자산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건설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관련 이슈가 있는 GS와 HDC 현산을 제외하고 과도한 PF 우발 채무 부담 또는 재무 부담이 과중한 건설사로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HLDNI 한라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롯데건설의 경우 연초에 계열사의 지원과 함께 PF 차환펀드의 확대 만기 연장을 진행하였고 올해 1조 원 이상의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최근 지주사의 신용보강을 통한 자금 조달이 있었고 5천억 원 정도의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할 계획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한라의 경우 마찬가지로 최근 지주사의 연대 책임준공 보증이 있었고 주요 브릿지론 현장에 대해서 본 PF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계열의 지원 여력을 포함한 재무 여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시점에 책임준공과 관련된 사소한 유동성 유출마저 건설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해 건설사 신용평가에 있어서는 현금 창출력과 같은 정량적인 요소, 계열의 지원 여력과 같은 정성적인 요인을 모두 포함한 재무 여력 확보 가능성을 주요 검토 요인으로 삼되 주요 책임준공 현장과 관련해서는 사업성과 공정률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용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